네, 7월 20일 3.10 중계석 그 대망의 첫 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원보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야, 너 아직 나올 시간 아니잖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뉴스룸에도 나오고 낮에 3.10 중계석 여기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JTBC 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일단 첫 방송이니만큼 제 나름의 각오를 말씀드려야겠죠. 자, 이거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밌지 않으면 TV가 아니다. 이제 뉴스도 재밌어야 한다. 식곤증 몰아치는 이 제일 위험한 시간대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 생활에 활력소가 돼드리겠다는 약속 말이죠.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각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현장 슉. 예, 먼저 민주당 배경앞 통합당 지도부 슉. 예, 다음은 문 대통령 신발 투척 남성 영장 기각 슉. 예, 마지막으로 토트넘 올해의 선수 상폭 터진 손흥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3.10 중계석 그 대망의 첫 방송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솔직히 고 의원님을 잘 모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예, 아예 네. 아닙니다.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리죠. 네, 뭐 일단 저는 저기 서울 목동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매일 아침 6시 5분마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텔레비전 다양한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금 뉴스를 해설해드린다 할까요? 네. 좀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3.10 중계석에 네. 빨간색을 또 이렇게 입고 앉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게 설레네요. 상당히 옷 색깔이 도발적이죠? 그러게요. 예. 리허설 할 때는 이 옷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계 시작해 보죠. 관전 포인트 먼저 보시죠. 예.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이거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그렇죠. 겁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 논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한 방송국이 이제 100분 동안 토론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렇죠. 출연을 해서 방송이 다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있었는데 켜져 있어서 그때 했던 발언 이게 좀 혼쭐이 났던 발언이죠. 방송하는 사람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참 턴 얘기인데 이걸 왜 또 골랐느냐? 자, 오늘의 첫 번째 현장 여의도 국회로 가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여의도 국회 부감샷입니다. 자, 오늘의 선수들 하나둘 입장하고 있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합니다. 통합당 비대위 잠깐만요. 저거 파란색 민주당색 백드롭이 있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자, 김종인 위원장도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인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게? 뭐 들어오는 지금 성일종 의원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항상 정당에서 뭔가 이제 백드롭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표를 붙이게 되는데 그렇죠. 뭐 보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그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정확하게 중간에 해놨어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이름을 써놓은 것은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 아니냐 이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백드롭을 붙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뭐 국토부 김현미 장관 퇴임 계속해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 올해도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도 저 백드롭을 바꾼 걸로 아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상당히 파격적인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수민 통합당 홍보본부장 그 홍보본부장 자리에서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6일이었죠. 흰 바탕에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이 통합당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동산 총력전 선언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서 이거를 해제해서 집을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도 총리도 다른 얘기라고 심지어 이제 도지사, 법무장관까지 주택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뭐 법무장관까지 말을 보탠다.
도대체 부동산 정책 누가 주도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논쟁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확실히 내비친 거죠. 제목으로는 금부분리라고 이제 글을 달았어요. 이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이 부동산으로만 쏠려가는 이 상황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야권에 있는 인사들이 지적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 그리고 국무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느냐.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쭉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SNS에 올린 그 시간대를 봤더니 아침 6시 8분.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일찍 일어난. 아무튼 근데 이 듣보잡 이론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 금부 분리 정책,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을 떼어놓자. 여길 이에 대해서 아기와 소금에 비유하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땅하고 이제 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설명 쭉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을 이제 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욕조를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또 이 소금을 돈이라고 보고 또 집값을 아기 몸이라고 본다면 욕조에 소금을 계속 집어넣으면 아기가 몸이 계속 뜰 수밖에 없다. 이게 부력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안에 돈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이 집값 잡기 힘들다라는 지적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논쟁에 링에 오른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집을 덜어낸 이분, 경기도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라의 미래에 정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요. 저는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체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위기라기보다는요. 이게 일하지 않는 문화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이거 해결 못하면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 경고했네요. 일단 부동산 투기를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20일 어제였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다. 이건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땀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땅이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생산 자본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저렇게 참전을 하면서 결국 이 부동산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를 풀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물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일단 청와대 고심이 조금 깊어지는 부분도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전 그 주례회의상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폐지 않고 유지하겠다 그린벨트 이 이야기가 이제 총리실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다양한 국공립 시설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발굴해서 인용하는 방법 연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그린벨트 해제, 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의견을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미래통합당이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내겠다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보다 더 센 탄핵소추안. 자, 이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표결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을 거예요.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결 가능성, 그러니까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아시는 것처럼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이게 탄핵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요. 지난번에도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저렇게 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분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는데,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이 저렇게 사진 기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거는 최근에 그 입장문 유출 논란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그런데 전혀 그런 시선 개의치 않고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이죠. 저렇게 주먹 인사를 나눴네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시끌시끌했던 첫 번째 현장이었고요.